사슴총 팡팡 옆에 있는 칼 들고 싸우고 창 들고 싸우고 흙을 집어서 밀어 던지다가 싹 다 전사. 게임이 안 돼, 이게. 게임이 안 돼. 나라면 정말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 바쳐서 싸울 수가 있을까? 나는 모르겠다. 역사 여기까지는 몰랐지? 몰랐던 역사, 궁금했던 역사와 함께하는 썬킴의 이런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자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자기. 무슨 도자기냐?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이 수자기가 뭔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미스터 션샤인 기억나시죠? 이렇게 바닷가에서 조선 백성들이 그 미군 병사와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 나오죠. 처음에는 총으로 쏘고 총이 떨어지면은 칼로 싸우고 그 다음에 창으로 싸우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죽기 직전에는 흙을 집어서 흙을 던지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전투가 1871년 신미양요 광성보 전투를 그린 장면이거든요. 고증 잘했어요. 정말 처절하게 우리 병사들 그리고 또 사냥꾼들 이 미군들과 맞서 싸웠던 그 전투 신미양요 광성보 전투와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자기는요 말 그대로 장군 숫자예요. 그래서 장군의 깃발인데 또 어제현 장군이 갖고 있었던 그 장군의 깃발 이 수자기죠. 이거를 미국이 가져가. 그들도 알았어요. 이게 장군의 깃발이라는 걸 몰랐으면 갖다 버렸겠죠.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제 미군들이. 미군은 왜 쳐들어왔고 우리는 어떻게 싸웠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왜 그러면 조선에 들어왔냐. 1840년 영국이 배 끌고 와가지고 아편 못 팔게 한 청나라 박살을 내버린 아편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고로부터 13년 후 1853년 페리 제독이라는 미국 군인이 배를 끌고 지금의 도쿄 앞바다에 나타나요. Hello, I am American.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하면서 당시 일본 에도 막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외국으로 간다? 바로 잡히면 사형이었어요. 근데 미국 군함이 들어오더니 페리 제독이 1853년에 빵빵빵빵 Hello, Market open please. 무역하자고. 일본은 1년만 시간 달라. 회의를 해요. 당시 사무라이 정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건 무조건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 싸움하면 진다 이긴다는 정확하게 판단이 돼요. 어떡하지 하다가 아무리 1년 동안 계산 때려봐도 진다예요. 미국과 싸우면은. 그래서 1년 후에 아주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동호를 개방합니다. 미국에. 그때 이제 그 미국 이제 페리 제독이 끌고 왔던 그 배를 구로후네라고 해서 흑선이라고 하거든요. 검을 흑자. 증기선이에요. 증기선에다가 이제 그 검은 색칠을 했거든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때 도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당시 일본 배는요. 한 규모가 200톤, 300톤 이 정도였다면 페리 제독이 끌고 왔던 증기선은 2,000톤, 3,000톤이에요. 10배가 넘어. 그것도 일본 배는 바람으로 가는 돛담배였는데 얘는 증기기관으로 가는 거잖아. 푸시. 와, 저거 대포 몇 방 쏘면 끝장이다. 바로 엎드려. 당시 이제 미국은 남북전쟁 막 끝내고 서부 개최 끝난 다음에 태평양을 지배하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특히
포경 산업을 발전시킨 상황이었는데 태평양을 휘젓고 다니면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이 여기 경유 5만 원이요. 휴지 안 주세요. 이런 휴게소가 필요하잖아요. 바다에. 그 휴게소로 일본을 선택한 거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중간 단계로 우리 조선 우리 한번 간 한번 볼까? 문 열라고? 우리 미국이랑 거래합시다. 이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야! 우리 미국 배인데 우리랑 거래하자. 당시 막 바로 직전에 외국과 교역 금지를 하라는 흥성대원군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돌아가라. 고백. 근데 그 대신에 먹을 거랑 물은 다 주겠다. 그냥 돌아가. 했는데 안 돌아가. 점점 상류 쪽으로 올라가요. 그 제너럴 셔먼호가 육지에 상륙해서 우리 조선 민가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돼지 잡아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뿔이 난 거죠. 그래서 막 제너럴 셔먼호 지금 대동강을 타서 올라가고 있는 그 배를 향해서 막 돌 던지고 난리가 난 거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그 위에서 총 쏘고 팡팡팡팡. 야 들어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하 물이 싹 빠지면서 이게 모래톱에 딱 걸려버렸네. 제너럴 셔먼호가. 당시 이 관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불태워라. 싹 다 죽여라.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던 미국인들 다 거기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 보고가 됐겠죠. 미국 정부에. 뭐? 우리 미국 상선이 불타고 선원들이 다 죽었다고? 이것들이 해서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보상, 책임. 두 번째는 겸사겸사 조선은 개항하라. 몇 년이 지나서 1871년에 다시 그 배를 끌고 나타난 거야. 이번엔 군함이에요. 철저하게 개선하고 왔어. 강화도를 점령하자. 왜냐? 강화도는요. 고려 때부터 뭐냐면 한양의 목줄이라고 했었어요. 강화도를 점령하면은 한강으로 못 들어가요. 수도 한양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화도를 점령해야 된다는 걸 미국은 다 파악하고 있었어. 그래서 강화도를 치고 들어가요. 초지진이라는 데 상륙을 해요. 상륙을 하고 박살낸 다음에 덕진진이라는 데 또 쳐요. 육지로 계속 가요. 대포까지 끌고 와서 상륙했어요. 그런 다음에 가장 큰 희생을 냈던 드디어 운명의 광성보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350명의 조선인 병사와 또 포수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일단은 하드웨어 자체가 안 됐어요. 미국은요 막 남북전쟁 실전을 끝낸 상태였거든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진행된 전쟁이잖아요. 4년 동안 실전이란 실전을 다 겪은 전쟁 머신들이었어요. 미군들은. 그런 전쟁 머신들이 일반 격발총을 들고 왔어. 근데 조선 군들은 화승총이에요. 무슨 차이냐? 화승이 이 심지란 말이에요. 화약 넣고 이거 한 다음에 총알 넣고 심지에 불 딱 붙이고 이러고 있다가 빵! 이거예요. 아무리 실력 좋은 포수도 1분에 2발밖에 발사를 못해요. 이거 화승총이에요. 빵! 물건이 없으니 입으로 하려니 좀 힘드네. 그런 반면에 미군은 격발총, 우리가 지금 쓰는 총, 그냥 방아쇠 당겨서 탕탕탕! 게임이 안 돼 이게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광성보를 지키고 있던 이 조선군과 포수들은 죽을 각오라고 싸웠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가 한여름이었거든요. 솜옷을 8벌, 9벌 그렇게 껴입은 거야. 왜? 한여름인데 왜? 미군들이 갖고 왔던 저 총의 성능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알이 날라와도 몸까지 못 오더라고. 근데 그게 되나? 다 박힌 거죠. 다 박혀. 다 전사를 해요. 미군은 딱 3명 죽고 다 전사를 해요. 우린 다 전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이 없어요. 미군 측 기록을 보면은 자기들은 남북전쟁을 치른 병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난 저런 병사들을 본 적이 없다. 나라면 정말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 바쳐서 싸울 수가 있을까? 나는 모르겠다. 라는 미군 측 기록이 있어요. 총 쏘고 화승총 팡팡 바로 앞으로 오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칼 들고 싸우고 칼 떨어지면 창 들고 싸우고 총 맞고 쓰러지죠. 총 맞고 쓰러지면은 그 미스터 선샤인 나온 것처럼 누워서 이거 흙을 집어서 이로 던지다가
죽었대요. 350명 싹 다 전사. 그리고 저 미군들의 이 포로가 될 바에는 나는 죽겠다 하면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다에 뛰었다는 말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이런 말이 있어요. 소못에 총 맞으면 불 붙잖아요. 뜨거워가지고 다 바다에 뛰어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광성보 전투예요. 남은 건 뭐냐? 조선군 다 전멸해버리고 거기 전투를 이끌었던 어지현 장군의 수자기, 장군의 기, 이거를 미군이 들고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전리품으로 가져가요. 그것이 이제 100몇 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장기 임대 형식으로 우리에게 돌려줬지만, 무슨 장기 임대입니까 이게요. 자, 지금 아직까지 전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어지현 장군의 수자기를 보면서 그때 우리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350명의 우리 병사들과 포수들의 그런 그 순국 정신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